그 요즘 들어서 디즈니 주가가 조금 심상치 않은데 좀 바닥을 형성하고 펀더멘털적으로 다시 좀 평가받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뭐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실적을 떠나서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들 뭐 행동주의 펀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직접적으로 경영에 간섭을 해서 그 회사의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가지고 주식을 가격을 상승시켜서 팔아서 나오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펀드들을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이런 펀드들이 디즈니에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갖고 있는 IP라든지 성과는 굉장히 좋아서 바꿀만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저희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밸류 액트라고 하는 이 회사가 디즈니의 지분을 80대 초반부터 계속 매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요게 이제 돌아가 보면 올 여름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정확히 얼마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한 93불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을 때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밸류 액트에서 본인들이 이야기하기에 본인들이 이사회에 한석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하면 주가가 뭐 지금의 2배 정도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밸류 액트가 어떤 회사냐면 20년 이상 된 행동주의 펀드이고요. 과거의 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 이게 중요한데 과거에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뉴욕타임즈, 스포티파이, 21세기 폭스사 등의 경영에 간섭을 해서 주가 차익을 많이 실현을 했습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 액트의 이제 CIO가 이사회에 아직까지 있는데 10개월 동안 마진은 18%에서 32%까지 증가시켰고요. 주가를 130에서 220달러까지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30에서 45달러, 그러니까 50% 정도 올랐고요. 스포티파이도 80달러에서 175달러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디즈니한테 어떤 면에서 좋다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온 것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게 반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밥 아이거가 2026년까지 재임 기간입니다. 이게 또 연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언제까지 계속 하겠어요. 근데 디즈니는 특히나 밥 아이거가 그동안 너무 많은 인수권들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대타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한다고 하면 주가 떨어지고 밥 체이팩이 또 이전에 완전 망쳐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은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 액트라든지 이런 데 파견 이사가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고 하면 바바이거가 자연스럽게 은퇴하면서 다음 CEO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트라이언 파트너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디즈니의 주식을 사고 이사회 논쟁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트라이언 파트너스라고 하는 데의 수장은 넬슨 펠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월 달에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이사회를 가져가겠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바바이거가 이거를 거절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지켜볼 건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디즈니가 주가가 지금 10년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넬슨 펠치가 이거 지금 경영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회사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왜 바바이거는 거부를 했느냐? 이게 그 조금 더 시계를 돌려서 가보면 그 아이작 펄머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마블이 그 1996년도에 한번 파산할 뻔하잖아요. 이 파산할 뻔할 때 이분이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의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키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블을 파산해서 정상화 시켜놓은 이후에 2009년도에 디즈니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디즈니의 지분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블을 계속 이어갔어요. 지금 최근까지. 그런데 뭐 마블의 수장은 케빈 파이기 아니야?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아이작 펄머터가 케빈 파이기의 상사였습니다. 근데 2015년 정도에 이 예산 가지고 부딪혀요, 둘이. 근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작 펄머터 같은 경우에는 마블이 파산까지 겪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재를 할 텐데 케빈 파이기는 좀 젊기도 하고 사실 이제 뭐 좀 버짓을 더 늘려가지고 더 스케일이 큰 영화들을 만들고 싶겠죠. 그러다 보다 부딪혔는데 이 CEO가 밥 아이거가 케빈 파이기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아이작 펄머터 같은 경우에는 마블의 뭐 라이센스라든지 코믹북이라든지 그런 거 관리하는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였겠죠. 근데 이 아이작 펄머터가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언 파트너스의 넬슨 펠치랑 이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끼리도 저녁 잘 먹고 바로 옆집 사니까 뭐 만나가지고 뒷마당에서 같이 바베큐 구워 먹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아, 마블이 진짜 망해간다. 그리고 이게 마블이 그 한참 노선을 잘 타 최근에 안 좋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그랬죠. 야, 내가 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 내가 지금 다시 들어가서 해야지. 이 사람도 망쳐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넬슨 펠치가 그럼 내가 한번 디즈니가 지금 주가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들어가서 이사회를 석을 한번 따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넬슨 펠치가 이사회 의석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아이작 펄머터는 많은 디즈니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밀어줘요. 내 주식 지분을 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이사회에 넣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밥 아이거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아이작 펄머터가 해고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제 추측인데 아이작 펄머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자고요. 게다가 굉장히 극우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게 블랙팬서도 굉장히 안 좋아했다라고 해요. 블랙팬서 영화는 아시겠지만 100% 흑인 주인공들로만 이제 구성이 된 최초의 이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상도 많이 받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근데 이제 아이작 펄머터는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극우라고 봐야겠죠. 근데 바바이거는 또 좌성향이 굉장히 깊어요. 요즘 디즈니에서 나오는 영화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부딪혔을 거는 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밀려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넬슨 펜츠가 이사회 의적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3분기 실적 보겠다. 3분기 실적도 잘 안 나오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사회에 데리고 가겠다. 물론 아이작 펄머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마블의 복귀를 꿈꿨을 텐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트라이언 파트너는 지금 7대 주주거든요. 1.8% 정도까지 지분을 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힘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12월 달에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투표할 텐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명분으로 이사회 의석을 받으려고 할지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명분은 없죠. 3분기 실적이 조금 또 안 좋았으면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다른 이사들을 설득해가지고 본인이라 여러 이사들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4분기 12월 달에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요거가 어찌 보면 리스크라면 리스크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어찌됐든 트라이언 파트너스 이 행동주의 펀드도 지금 디즈니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제 ESPN은 또 최근에 ESPN 벳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팬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스포츠 도박을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근데 요거를 ESPN 벳을 13일 날 론칭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계속 다운로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모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스포츠 도박은 ESPN 끼고 하면 모든 걸 다 중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득이 있다. 그래서 ESPN 디지털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디즈니랜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괜찮습니다. 지금 작가 파업도 이제 배우자 연합 파업도 다 끝났기 때문에 영화들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이제 마블이 문제죠. 요번에 더 마블스 보였을 겁니다. 이게 제가 기대치가 없어서 그랬나? 저는 그냥 볼만하기는 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온 재밌는 뉴스가 그 플레이스테이션 5용으로 그 스파이더맨 2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24시간 만에 250만 장을 판매를 했어요. 이게 24시간 내 판매 수는 역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스파이더맨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좀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유튜브 제 채널에서 조금 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과거에 이제 영웅들을 다시 불러오는 거 그거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지금 새로운 구성되는 이제 MZ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세대의 히어로들을 이제 선호하는지를 조사했더니 과거의 히어로들을 다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더 마블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갈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내년에 마블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내년 첫 번째 1월 달에 나오는 첫 번째 작품이 에코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킹핀의 그 딸이었나요? 잘 듣지 못하는 그 딸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인데 예고편만 보면은 상당히 진지한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마블 같은 경우에는 더 마블스 실망. 하지만 로키2는 괜찮아.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에코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첫 작품인 데드풀 3. 데드풀 3가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스포일러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더 마블스에서 그런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고요. 데드풀이 과거에 폭스
폭스사에서 대거 갖고 온 그 캐릭터들하고 잘 믹스가 되고, 그리고 데드풀 특유의 그 19금이죠. 좀 잔인하기도 하고 재밌는 이런 모습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디즈니가 다음 작품부터 조금 다시 괜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내년 작품 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마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작 폴먼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마블에 대해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블에 지금 걸려있는 그 캉이 다음 빌런 중에 최고잖아요. 근데 이 캉이 지금 실제 그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예인이 지금 폭력 사건으로 좀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완전히 스토리를 바꿔야 돼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리스크는 있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주가는 바닥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